저희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 쪽에서 대리점 시스템을 갖춰갖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네. 어떠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네.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면은 네. 좀 큰 회사들이 와서 날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거 제일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몇십 년 동안 고민하신 일이니까 뭐 여기서 단방에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케이스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그 부산의 양산에 가면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쿠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무슨 뭐 양산 무슨 전자 주식회사인가 그랬었어요. 그 집안의 사장님이 다 굿이에요, 굿이. 그러니까 LG 집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LG 전자밥솥 있죠. LG 전자밥솥을 만들어서 주로 LG 전자밥솥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근데 1998년에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LG가 밥솥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들은 자기들이 만든 모든 상품을 다 LG에 납품을 했는데 LG에서 밥솥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는 절차에 들어가기가 딱 맞는 회사인데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자체 브랜드를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쿠쿠입니다. IMF가 터지자마자 LG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바로 쿠쿠 광고를 시작을 했죠. 다른 브랜드들은 밥솥을 다 없애는 수준이고 광고도 안 하는데 쿠쿠만 광고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 붙인 기술이 뭐냐면은 말하는 기술이에요. IC 칩을 달아서 지금은 일반적이 됐죠. 뭐 백미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말하는 기능을 IC 칩을 기능을 집어넣어서 쿠쿠에 넣었어요. 그리고 뜸들이기가 시작됐습니다. 밥이 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여태까지 말하는 밥솥이 없었는데 말하는 밥솥이 나왔네. 그래서 쿠쿠의 처음의 별명이 말하는 밥솥이에요. 지금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야말로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당시에는 아주머니들 보기에 오늘 얘기했죠. 비어있는 공간에 처음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건 뭐냐면요. 광고를 아주 각인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광고를 만드느냐. 광고는 보통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쿠쿠는 전혀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 무대뽀 광고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고서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밥솥에다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밥솥이 날아가요. 이렇게 하늘을 퍼덕퍼덕. 밥솥 뚜껑이 열려서 닫히다 하늘을 퍼덕퍼덕 날아가고 그리고 밥솥 뚜껑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달아가지고 하루 저녁이면은 10,000번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로라를 달면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바가 클러치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뚜껑이 열려도 닫혔다. 이걸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하루 밤새 개를 해놓으면 뚜껑이 하루 밤새 뭐 10,000번이 뭐야. 뭐 몇만 번을 열려도 닫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에 뭐 10,000번인지 뭐 10만 번인지 그래요. 10만 번 테스트를 거친 말하는 밥솥 쿠쿠.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지도가 생긴 거예요. 와, 하루 저녁에 10,000번인지 10만 번인지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구나. 말도 하는구나. 수출도 하는구나. 이게 돼서 쿠쿠가 IMF 때 온 나라가 다 망한다 그럴 때 쿠쿠는 그냥 일어서 버렸어요. 지금은 매출액이 제 기억으로 뭐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밥솥 팔아가지고. 그래서 생활가전 전체로 넘어갔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주로 B2B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B2B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B2C 사업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B2B 사업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고정 고객만 딱 잡아놓으면요,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요. 나쁜 점은 뭘까요? 거기가 거래를 취소하면 내가 올 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고정 비용이 다 그냥 코스트로, 비용으로만 처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B2B 기업,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B2B 기업도 시간 경과를 전부 두고 B2C로 넘어갑니다. B2C로. B2C 기업은 오히려 B2B로 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 이런 데는 운동화 만드는 B2C,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디다스는 또 오히려 B2B 산업으로 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디다스 이 신발이 밑에가 이거 쿠션이 좋은 거잖아요. 사람 다치지 말라고 밑창 쿠션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푹신푹신한 쿠션이 먹힐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무진동 차량 이런 데 필요하겠죠. 반도체 이동하거나 그 고급 장비 이용할 때는 무진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무진동 차량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이 필요한 공간이 B2B 산업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B2C 산업은 B2B 들어가고, 또 반대로 B2B,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B2B 기업이죠. 캐터필러가 뭐냐면 중장비 이런 거 파는 거, 포크레인 파는 데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이마트 가서 포크레인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 B2B로 파는 거죠. 근데 이 캐터필러가 B2C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자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셔츠도 만들고, 캠핑 용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양자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B2B 기업의 장점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대단히 매출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여기서 거래가 끊어지면은 매출이 바로 떨어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B2C는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매장도 깔아야 되고, 뭐 VOC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만 좋은 건 뭐냐? 한꺼번에 수요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5대5로 매출을 구성하고 있으면은 이쪽에서는 매출을 쉽게 높일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 사장님 같은 경우는 B2C 산업을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나? 오늘 수업 내용에서 1번 핵심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사장님이 갖고 계신 햄과 뭐 소세지나 이런 치즈나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사장님이나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름 붙이는 것의 효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장님이 아까 최초이거나 전혀다라거나 이런 걸 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은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술에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이름이 붙는 거랑 그냥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도요타는 자기들의 재고관리 시스템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Just in time. 도요타 JIT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도요타처럼 하는 방식을 JIT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선순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장님이 하고 계신 기술에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 그 기술을 통해서 B2C에서 어떠한 소비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나. 오늘 수업으로 치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천천히 개발하셔야지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르는 거는 매사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요. 밥도 얹어놓으면 20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참고서 계속 뚜껑 열어서 계속 후비적 되면 밥이 엉망이 되겠죠. 햄도 그 만드는 과정에 자꾸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햄이 또 안 되겠죠. 똑같이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테스트를 계속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하시되 이름을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봐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대기업들이 조금 뭐가 될 만하면 와서 뭐 이렇게 착 가져가고 또 싹 내버려서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기업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한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솔교육 아시나요? 그 한솔교육 영유아
24억 4개월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이름이 뭐더라? 한솔 교육이라고 있어요. 무슨 뭐 영어 금방 배우기, 수학 금방 배우기 이런 건데 이 회사의 전략은 이게 히든 스토리인데 숨겨진 스토리인데 대기업이 눈치채지 못하게 알아요. 교육시장에서 대기업은 대기업 눈높이 수학, 재능 수학, 뭐 저 빨간 펜, 교원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 눈치채면은 금방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 기억으로 10여 년 이상을 영유아 시장에서 사업이 커진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솔교육이 한 10여 년 동안 그 경쟁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영유아 시장을 확보를 했지.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세상에 소문내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차근차근히 준비하셔서 1번 핵심 경쟁력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시고 소비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이것저것 계속 내보시고 작은 규모에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 보세요. 그러다가 아까 오리온 프리토레이 말씀드린 것처럼 5점 만점에 4.6 이상의 맛평가가 그 선호도 평가가 나오는 제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 보시면은 쿠쿠처럼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네? 이 기회가 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그 손 마사시오 손정희 비전펀드 회장이 지난주인가 한국에 왔습니다.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 마사시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청와대에서 물어봤답니다. 앞으로 뭐 우리랑 같이 이런저런 거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뭐 얘기를 했죠. 근데 손 마사시오가 무슨 얘기를 했냐? 첫 번째도 AI고 두 번째도 AI고 세 번째도 AI입니다. 라는 거예요. AI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럼 그 양반은 왜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의 기술을 갖고 저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간 물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날아갈 거다. 이 얘기예요. 네? 제가 손정희 회장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적당한 시점에 손정희 회장의 일생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와, 그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가. 그래서 본드는데 이 양반은 평생을 핵심을 붙잡고 저 앞에 가서 기다려. 그럼 물이 들어와. 그럼 그때 올라가요. 자기가 애쓰는 일이 별로 없어. 막 이거 하겠다고 애쓰는 일이 없고 핵심만 딱 잡고 저 앞에 가서 기다려요. 그럼 어느 순간 물이 들어와. 그럼 물 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애쓰시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사업체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으시다면 핵심 경쟁력, 이름을 붙이는 것,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아이템을 찾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래를 시험 삼아서 해보세요.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옵니다. 그럼 그때 손정희 회장처럼 손 마사시오처럼 물이 들어올 때 쫙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소문은 다 나고 조금 하다가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남들이 저 사람이 이거 하는구나. 돈 더 많은 사람이, 기술 더 좋은 사람이 핵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얘기했죠. 독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독점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자가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